유럽에서 사업을 하시는 제조기업이라면 이제 NIS2 지침은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걸 안 지키면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새로운 법적 의무들이 생겼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대체 뭔지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요. 가장 먼저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맞습니다. NIS2의 요구사항은 그냥 이렇게 하면 좋아요 하는 식의 권장사항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라도 어기면 정말 회사 문 닫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벌금이 따라오는 말 그대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 거냐면요. 먼저 NIS2가 요구하는 새로운 의무가 대체 뭔지 알아보고 이걸 뒷받침하는 관리 체계의 뼈대를 한번 세워볼 겁니다. 그 다음엔 그럼 이걸 어떻게 실행할지,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사람에 대한 통제 방안을 살펴볼 거고요. 이 책임이 왜 IT 부서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인지 확인한 뒤에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즉 길잡이가 되어줄 IEC 6243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볼까요? 지금부터 NIS2가 법으로 강제하는 모든 제조사가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14가지 핵심 의무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14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NIS2가 요구하는 사이버 위협 대응의 정말 핵심이고 우리 회사가 정말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보안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섹션에서는요. 이 보안의 기초공사라고 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튼튼한 집을 지을 때 기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관리 체계들이 바로 NIS2 준수의 핵심 토대가 되는 거죠.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할 14가지 의무의 전체 그림입니다. 와,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크게 보면 관리 체계랑 기술적 통제 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위쪽 관리 체계부터 하나씩 쉽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책입니다. 이건 뭐랄까, 모든 보안 활동의 방향을 정하는 우리 회사만의 헌법 같은 거예요. 그냥 보안 잘하자 이런 구호가 아니고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지킬 건지 명확하게 문서로 만들어진 공식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사고 관리입니다. 사이버 사고를 미리 막고 찾아내고 또 관리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고가 터지면 24시간 안에 무조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아주 빡빡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업 지속성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랜섬웨어 공격 딱 한 방에 우리 공장 라인이 전부 멈춰버렸어요.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바로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겁니다. 백업은 잘하고 있는지,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복구할 건지 이런 위기관리 계획을 세우고 실제처럼 테스트하는 게 이제 의무가 된 거죠. 네 번째, 공급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 회사만 잘한다고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제품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부품 하나를 만드는 그 협력업체의 보안 구멍이 우리 회사 전체 생산을 멈추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는요, 그 협력업체 보안까지 우리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다섯 번째는 구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 터지고 나서 수습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안전한 문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거죠. 새로운 장비를 들여올 때부터 이 제품 보안 기능 제대로 되어 있나? 꼼꼼히 따지고 계약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딱 명시하는 게 이제 의무가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정책들을 그럼 실제로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실행 단계, 기술적 그리고 인적 통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술적 통제를 한번 볼게요. NIS2가 뭘 요구하는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는 무조건 암호화해라. 누가 훔쳐봐도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들라는 거죠. 둘째, 아이디랑 비밀번호만으로는 안 된다. 다중요소 인증, MFA 같은 걸로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쓰는 모든 통신, 그러니까 음성, 영상, 문자까지 전부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도 소통이 끊기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한 긴급 통신망을 갖춰야 합니다. 근데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방화벽을 써도 사람이 실수 한번 하면 그냥 다 뚫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보안 위생 교육, 이게 필수가 된 겁니다. 또 직원이 퇴사했는데 시스템 접근 권한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큰일 나겠죠? 인사 보완 절차도 명확해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만 최소한의 권한을 주는 접근 통제, 우리 회사에 어떤 장비랑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싹 다 목록으로 관리하는 자산 관리, 이런 것들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효율성입니다. 예전처럼 저희 비싼 보안 장비 샀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로는 이제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 장비 덕분에 피싱 공격 시도가 지난 분기 대비 30%나 줄었습니다. 처럼 숫자로 그 효과를 증명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본 이 14가지 의무들이 비즈니스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보안 책임이 이제 전사적으로 확대된다는 거. 더 이상 IT 부서만의 일이 아니게 된 거죠. 이 화면이 그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왼쪽 보세요. 예전에는 보안 문제가 그냥 저기 서버실에 있는 기술 담당자들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오른쪽처럼 이 보안 문제가 회사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사회 회의실의 핵심 안건이 된 겁니다. 완벽하게 경영의 책임이 된 거죠. 책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이렇게나 넓어집니다. 우리가 쓰는 사무실 컴퓨터, 즉 IT뿐만 아니라 공장 생산 라인을 돌리는 제어 시스템, OT까지 전부 다 통합해서 관리해야 하고요. 여기에 우리랑 거래하는 공급망, 그리고 직원들 인사관리까지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심지어 문제 터지면 정부에 바로 보고할 의무까지 생긴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이 복잡한 걸 대체 다 어떻게 지켜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에겐 이미 검증된 지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바로 그 구체적인 로드맵, IEC 6443 표준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복잡한 NIS2 법규를 우리 공장 현실에 딱 맞게 적용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모범 답안이 바로 국제 표준인 ISE 6243입니다. 이 표준이요, 이 복잡한 법의 바다를 항해할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겁니다. 자, 오늘 모든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는 과연 NIS2를 준수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한번 답해 보시고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하는 게 우리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